구독자분께서 다양한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손해도 보시기도 하고요. 지금 뭐 이익도 보시기도 하긴 한데, 이런 투자적인 부분, 그 다양한 폭넓은 그런 투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셨어요. 자, 이에 한번 이 질문 한번 같이 봐보면서 답변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들여 올려주시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여자이고요. 천안 XX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서 이쪽으로 이사 온 지 4년이 되었어요. 서울 집은 2015년에 팔아 손해를 봤고요. 천안 XX는 침체입니다. 저희 집은 KTX 역 부근 XX입니다. 이사부터 3억 5천 주고 매매했고요. 지금은 3억 3,500에서 4천입니다. 저희 집 바로 길 건너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고, 내년 봄이면 아파트 분양과 XX역 공사 시작 등 개발이 한창이지만, 여기는 서울처럼 수요가 많지 않아 새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는 노후되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닐지. 물론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문화시설은 많아져서 살기 더 좋아지겠지만, 이건 제 생각. 지금 집을 팔고 저는 KTX역 근처의 새 아파트 월세 살면서 집을 2채 정도 전세 끼고 사는 건 어떨런지요. 그리고 아산 XX대학교 앞 원룸 아파트 13평형 6채로 월세를 받고 있어요. 각 월세 270만 원. 아직까지 공실 없이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 또 공실 생길지 불안하기도 하고, 팔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질문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3억 4천으로 경기도권 아파트를 2채 갭 투자할지, 아님 여기도 오를 수 있으니 전세 놓고 나머지 돈으로 경기도권 한 채 갭 투자를 해야 할지, 아파트 6채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월세 수익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님 통찰력 있으신 분의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로 다시 가고 싶은데 지금 비싸고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경기도에 직장 수요가 많고 아직 덜 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 글에서도 굉장히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통해서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몇 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 이 개요 요지는 이겁니다. 일단은 그 아파트,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안 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런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죠. 자, 어떤 최고의 그 선택지를 찾아가는 그 방향성 부분이 다양한 그 선택지로 있어서 그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들로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주요한 그 고민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자,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갭 투자를 2채를 할지, 아니면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갭 투자를 1채를 할지. 전세 준다라는 것은 본인 같은 경우는 그 새 아파트, 주변에 짓는 새 아파트로 월세로 들어간다라는 조건을 거셨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월세 수익 부분에 있어 더 집중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글 내용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역도 들어가고요. 주변에 그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풀린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도시가 건설되면 될수록 이제는 기존의 아파트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받느냐면, 말씀하셨습니다. 분양이 많이 거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여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많이 들어가서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십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죠. 입주 물량 계속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지금보다 더 심란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투자를 매도할지 아니면 전세를 줄지에 대해서 판단을 이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보다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량 터지게 되면 집값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물량을 바로바로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미분양 난다.
입주하지 않는 그런 물량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집값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자, 신도시 형성 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일 때 기존에 있는 집값 같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생깁니다. 물량 터지게 되면 장사 없어요. 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제 집 근처에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신도시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요. 자, 신도시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부모님과 차를 타고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 입주하는 그 아파트에 반도 불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입주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이런 엄청 싸게 나왔어요. 전세가가. 이 신도시가 한창 만들어지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를 감내를 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이를 감내를 할 수 있겠냐.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전세가 됐든 아니면 본인의 아파트든 전세라고 하게, 전세를 줬다라고 하기는 전세를 환급을 해줘야겠죠. 집값 떨어진 것만큼 환급을 해줘야 된다. 이를 스트레스를 감내를 할 수 있는지, 그 자금적인 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전세를 줬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항 부분이 안 하고요. 본인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산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산다라는 가정이 없어요. 자,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집을 팔고 두 채를 갭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갭 투자를 할지에 대한 그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내를 할 수 있겠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 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없어요. 사실 본인이 감내를 하겠다, 집값 떨어진다라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으신다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신도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14년, 15년 같은 경우는 세종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최대 많았었어요. 어마어마한 행정 수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 당시에 폭락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폭락, 집값 폭락한다. 이 뉴스가 속출한다라는 그 속출의 단어가 쓰였던 곳이 2014년, 15년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 때. 이렇게 입주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감내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적인 그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 두 가지 사항이죠. 이 스트레스를 감내를 할 수 있다는 홀딩하는 거고, 감내할 수 없다면 파는 건데, 굉장히 그 시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팔았었겠죠. 실제로 그 당시 행정 수도가 이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2014, 15년 때에 서울로 차를 몰고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세종시 들려갔다가 왔었거든요. 근데 한창 만들어지고 있는 초창기 15년 대 초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 분양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 분양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독이에요. 단독으로 있는데 거기는 3, 4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주 물량, 분양 물량이 쏟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최저치를 찍는다는 연일 그 뉴스들이 끊임없이 발생한, 뉴스도 나오고 인터넷 뉴스요. 자, 반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뉴스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감내할 수 있으실까요? 자, 이 질문 부분 중에 있어서 이 신규로 풀리는 그 입주 물량이 터졌을 때 기존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주셨죠. 사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가치적인 하락 부분, 사실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겉모습이 일단 떨어져요. 겉모습이 딱 본다고 하더라도 딱 오래된 티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실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라도 관리가 된다는, 그 자그마한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외관상 문제 있는 부분들은 이 경비 아저씨분들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요. 외관적으로 페인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공용 관리비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페인트 칠하죠. 페인트 칠하게 되면 말짱해집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후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외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 관리가 된다는,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매번 끊임없이 한다는, 그러니까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오래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때 가장 그 오래된 아파트라고 느껴질 때가 내부예요. 내부.
내부 굉장히 오래 낙후됐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하나하나 문도 제대로 안 닦이거나 아니면 도배장판 뿐만이 아니라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내부 페인트 그런 부분요. 그리고 그 붙박이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느낌들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있어서 분위기로 굉장히 노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소형 아파트예요. 소형 아파트 노후 같은 경우는 금방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자, 평수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일수록 그 리모델링 비용은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저는 20평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600만 원을 충분했었어요. 600에 싹 새 아파트가 돼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새 아파트 돼요. 새 아파트 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을 전달한다는 측면으로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내부적인 측면에 오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사실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자, 기존의 아파트를 전세를 준다. 아니면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해서 두 채 사고요. 전세를 줘서 한 채를 산다. 근데 이 한 채를 어디를 사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투자하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 부분이 있는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도를 하든 전세를 주든 두 가지 안 같은 경우는 그 조건부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택적인 부분이 남아있겠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전세를 주느냐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다 가져가 욕심 같아서는 다 바리바리 다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 몇 가지는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라. 인정을 하고 정말 투자할 곳이 정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조금 좀 불안한 게 이 매도를 해서 두 채에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두 채를 투자를 한다. 그 매도를 3억 5천짜리 아파트 3억 4천에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3억 정도로 투자를 하면 1억 5천짜리 아파트 두 채 사신다라고 하는 수도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방향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신도시 아파트 이거 매도해서 갭 투자할까요? 아니면 전세 줘서 갭 투자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